안녕하세요. 오늘은 과부하 계정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부하 계정기는 과부하가 걸렸을 때 동작이 되는 기기다 보시면 되고요. 이 과부하 계정기를 맨 처음에 사시면은 이러한 모양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구멍이 4개 있고 나사가 4개, 여기는 3개 있죠. 지금 이것은 이제 보호캡인데 이거를 카바를 빼야지만이 아내가 볼 수 있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항상 보호캡으로 이렇게 부착을 해 주어야 된다. 과부하 계정기에 보시면은 단자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여기 단자는 크고 여기는 크기가 다르죠. 자, 여기 세선은 여기에서 옆에 보면은 쭉 연결돼서 여기로 연결됩니다. 가운데는 요 가운데, 여기 오른쪽에는 이 오른쪽 직접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고, 여기 앞에 작게 나와 있는 4개의 단자는 이제 보조 접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가 흐를 때 감지를 해서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이 내부 자체의 전원을 차단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신호를 주는 겁니다. 신호를 주면은 다른 데에서 이제 전기가 차단이 된다. 그래서 그 앞에 항상 뭐가 있느냐 보시면은 이렇게 컨트롤 박스를 보시면은 마그네트가 앞에 있고 과부하 계정기가 이렇게 뒤에 있는데, 이 상태에서 과부하가 걸렸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신호를 주어서 마그네트의 전기를 차단을 해서 밑에 연결되어 있는 모터를 보호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부하 계정기가 이 전기가 통하는 데 있어서 이 보조 접점은 뭐 여기하고는 별개입니다. 여기에 같이 어떤 뭐 전기가 와서 신호를 준다 이게 아니고 여기는 완전히 이제 분리됐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글씨를 95, 96 해갖고 NC, 여기는 97, 98, N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는 크로스 붙어 있다, 평소에 붙어 있다, 여기는 평소에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가 B 접점, 2개가 여기가 A 접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과부하 계정기에 이렇게 기호를 그리면은 지금 여기 2개, 이 2개는 B 접점, B 접점이고요. 여기 2개는 A 접점. 열동형 계정기는 이렇게 기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A 접점, 여기는 B 접점. 전기 회로들을 그리면은 이렇게 된다. 이 마그네트와 과부하 계정기를 이렇게 부착을 하고 여기에서 부착을 한 다음에 결선을 해서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부하 계정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하면 됩니다. 쉬워, 뭐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뭐 아는 사람한테는 별거 아니지만은 모르는 사람한테는 보면은 뭐 다 이렇게 연결하는 단자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연결하느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에 대한 회로는 간단하지만 그래도 이제 회로들을 그리면서 한번 결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이 있고 껐다 켰다 하는 셀렉터 스위치, 그리고 마그네트, 이 안에 뒤에 마그네트 코일이 있고 이제 과부하 계정기 THR이 있다. 그러면은 회로드는 어떻게 그리냐, 보통 그릴 때 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전원 RN 뭐 220V 조작 전원을 보시면은 이 과부하 계정기를 첫 번째로 놓는 분도 있고 마지막으로 놓는 분도 있습니다. 회로상에 어떻게 되느냐, 먼저 과부하 계정기를 자 이렇게 놓고
여기에 이제 이 셀렉터 스위치입니다. 이게 셀렉터 스위치. 그리고 여기에 이제 MC 마그네트, 여기에 내부에 마그네트 코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N선으로 연결하면은 과부하가 걸렸을 때 마그네트가 떨어지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지만은, 이 과부하 계전기를 어떻게 밑에다 놓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자, 여기는 먼저 셀렉터 스위치를 연결을 하고 바로 마그네트를 결선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N선에 대해서 여기에 과부하 계전기를 부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관계는 없습니다. 그 위치에 따라 기능도 달라질 수 있지만, 제작자가 나는 과부하 계전기를 N선에다가 연결을 해서 설치를 할 거다, 아니면은 나는 앞단에다가 과부하 계전기를 설치를 한 후에 결선을 하겠다, 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은 1번 그리고 이제 2번을 결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하 계전기, 과부하 계전기가 이 과부하가 걸리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약 한 5가지가 있는데, 그것까지 설명을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1번 회로도 N선을 마그네트에다 연결합니다. 여기에 전원을 연결을 해서 마그네트 한 선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원 R을 먼저 과부하 계전기에다가 비접점이면은 여기가 비접점입니다. 여기. 그래서 전원에서 비접점, 여기에서 전원에서 비접점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비접점을 통해서 여기가 비접점을 통해서 셀렉터 스위치, 그렇죠? 여기서 비접점을 통해서 셀렉터 스위치니까 전원에서 와서 비접점을 통해서 셀렉터 스위치에다가 결선을 하고, 결선한 다음에 나오는 셀렉터 스위치에다가 마그네트만 연결하면 이제 회로는 다 결선이 끝이 납니다. 자, 여기에서 결선을 하고, 그리고 마그네트에 코일 전원에 결선만 하면은 끝이 났습니다. 전원을 올리고 스위치를 켜면은 마그네트가 작동이 되죠. 작동이 되면서 과부하가 걸리면은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고 다시 누르면은 원상복귀. 자, 이렇게 결선을 하면은 1번 회로도에 대한 결선이 되는 겁니다. 전원에서 셀렉터 스위치로 바로 들어간 다음에 셀렉터를 지나서 마그네트 연결하고, 그리고 과부하 계전기는 이 N선에다가 연결을 해서 동작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회로도를 결선을 하는데, 다른 것은 N선에 과부하 계전기 접점이 있다. 먼저 N선을 과부하 계전기 연결하고 지나서 마그네트 코일에 결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N선을 연결해서 마그네트 여기 과부하 계전기에 B접점 연결하고 B접점을 통과해서 나오는 이 신호를 코일 전원에다가 연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끝났으니까요. 전원 R을 이제 셀렉터 스위치, 자 지금 바로 썼던 전원 이 셀렉터, 그죠? 이 선 두 개에서 전원에 연결하고 여기를 통과하는 이 전원을 여기에 마그네트 코일에 연결한다. 자, 여기에 마그네트 코일에 연결을 하면은 이제 결선은 이제 다 끝이 났고요. 여기에서 전원을 올리면은 올려서 스위치를 올리면은 똑같이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동작이 될 때 과부하로 떨어지면은 과부하로 떨어지는 동작 또한 똑같이 되는 겁니다. 단지 여기 과부하 계전기 접점을 보시면은 R선의 접점, 두 번째 회로드는 이 N선에 대한 접점이 이렇게 전원이 들어갔는데, 결국은 뭐냐? 이 접점은 극성은 없습니다. 뭐 R선에 연결해야 된다, N선에 연결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정해진 건 없고, 단지 여기에서 이 과부하 걸렸을 때 신호만, 뭐 B접점에 대한 신호만 주고, 여기 두 개는 오른쪽은 A접점에 대한 신호만 주는 것이지, 뭐 극성이라든가 뭐 어떤 정해진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부하가 이제 걸리는 부분이 바로 한 5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과부하 계전기가 뭐 여기에서만 전기가 흘러서 과부하가 걸려서 떨어진다, 그 부분은 일부분입니다. 약 한 5가지 정도의 한 가지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부하 동작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재현을 해 보았습니다. 뭐 실제 뭐 전기 올렸다고 전기 오는 건 아니고요. 전기는 없는 상태이고, 삼상 차단기 그리고 삼상 마그네트 과부하 계전기, 과부하 계전기에 이제 모터가 이제 이렇게 물려 있는 구조고, 이 상태에서 과부하가 걸린다 그러면은 무조건 과부하 계전기가 작동이 되는데, 이 작동될 때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삼상 전기가 한 선이 끊어졌다 그러면 단상이 걸리죠. 단상이 걸리면은 한 7배에서 10배 정도의 모터가 돌아갈 때 과부하가, 전류가 확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모터도 뭐 7배에서 10배까지 순간적으로 되게 과부하가 걸리겠죠. 그때 과부하 계전기가 작동이 돼서 마그네트 이 전기 신호, 조작 신호를 끊어줘서 모터를 보호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마그네트가 있는데, 마그네트가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근데 이 삼상 셋 중에 접점이 하나가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기는 여기까지 정상적으로 다 들어온다고 봤을 때, 마그네트에 이 이렇게 계속 움직이다가 첫 번째 접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단상이 걸리면은 똑같이 모터에 과부하가 걸려서 계전기가 체크를 해서 마그네트를 전원을 끊어준다. 그래서 모터를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입니다. 뭐 차단기도 뭐 내부의 접점이 끊어져 갖고 단상이 걸리는 것 또한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이 과부하 계정기 자체적으로 이제 내부에서 이제 단선이 나는 겁니다. 여기에 선이 이렇게 흐르는 이 메인 선 중에 뭐 내부에서 하나가 선이 끊어졌다. 그러면 과부하 단상이 되니까 과부하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과부하 계정기가 작동이 되는 경우. 자, 네 번째는 여기에 있는 이제 삼상 모터가 있습니다. 이제 오래 쓰다 보면 모터도 이제 노후되다 보니까 이 코일이 타가지고 어떻게 단상에 걸리면은 과부하가 걸린다. 그랬을 때 과부하 계정기가 이제 작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 전기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마그네트 정상, 과부하 계정기도 정상, 모터도 정상, 다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여기 모터에 돌리는 구동부에서 물건이 뭐 10kg를 항상 돌려야 되는데 뭐 20kg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은 모터가 힘을 받죠. 그랬을 때 과부하가 되면은 계정기가 동작이 돼서 차단시켜주는 모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총 크게 5가지로 인해서 과부하 계정기가 동작이 되는 겁니다. 단지 과부하가 작동이 된다는 것만을 보는 게 아니고 과부하가 동작이 되는 그 원인은 차단기에서 있을 수 있고요. 들어오는 입력선의 문제일 수도 있고 마그네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체적인 문제, 모터의 문제, 또한 모터가 동작이 되는데 물건이 많아서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 그때 과부하 계정기는 작동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세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 단지 결선을 했을 때 저는 R선을 먼저 접점을 통해서 동작시키는 거, 그리고 반대로 N선을 과부하 계정기 접점을 통해서 코일로 동작을 시키는 거, 또한 과부하가 어떻게 걸리는지 한 5가지 예를 들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